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이란 공격 발표 후 투자자들,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파급 효과 대비 그리고 킬러드론부터 로보택시까지 SF 꿈이 현실이 되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동을 둘러싼 충격적인 소식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파급 효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밤 백악관에서 긴급 연설을 열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란 핵시설 공습에 공식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설에는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군의 B2 폭격기가 이란의 핵무기 원료 생산 핵심 기지인 포르도우, 나탄즈, 이스파한 세 곳을 정밀 타격했으며 이로써 이란의 핵개발 역량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습을 눈부신 군사적 성공이라며 중동의 불량배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이틀 전인 목요일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그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요일까지만 해도 시장은 비교적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단 하나, 바로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가자지구 침공,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미사일 교환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당시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실질적인 타격이 없었기에 시장은 큰 동요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SPI 자산운용의 스티븐 이니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그동안의 봉쇄 상태라는 착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 이 갈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중전으로 확전되었고 이는 에너지 시장과 해운 경로, 글로벌 투자, 심리 전반에 걸쳐 예측 불가능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에너지 가격에 반영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며 이제부터는 확인 이전에 가격이 먼저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유가와 증시는 이미 이란 공습 직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 UWTI는 금요일 거래를 1배럴에 74.93달러로 마감했으며 이는 수요일 고점에서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S&P 500 지수가 금주 0.2% 하락해 5,967.84포인트에 마감했지만 여전히 2월 기록적인 고점 대비 2.9%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번 주 일요일 밤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 중이지만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먼저 열리는 만큼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은 일단 행동하고 나중에 판단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사실상 물리적인 유가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S&P 글로벌의 원유 분석가 제임스 밤비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직접 보복하거나 우방 민병대를 통한 간접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충분한 원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 원유 재고는 1월 이후 2억 배럴 이상 늘어났고 오펙 플러스의 증산 기조도 유지되고 있어 공급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는 이어서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느냐 여부라고 말합니다. 이 해협은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원유와 전 세계 액화천 연가스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해상 경로로 만약 이곳이 봉쇄된다면 실물 시장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협은 계속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단순한 국지적 군사 대응을 넘어 시장 전체의 기조를 흔들 수 있는 지정학적 충격, 프리미엄을 영구적으로 시장에 내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의 반응, 해상 운송 경로의 안전,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추가 대응 여부에 따라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모두의 투자 전략도 전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우리가 흔히 공상과학이라 여겼던 기술들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드론, 로보택시, 인공지능 로봇,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의 우주 에너지 기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의 손을 거쳐 하드테크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 중심에는 잘 알려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샘 알트만, 다니엘 에크, 그리고 파머러키. 이들은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드웨어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스스로 전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창업자 다니엘 에크는 최근 독일의 방위기술 스타트업 헬싱에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드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드론이 핵심 전략 무기로 부상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크는 AI와 자율성이 새로운 전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와 방산기술 스타트업 안드류를 이끄는 파머러키는 국방부의 전장용 헤드셋 계약을 따내기 위해 협업 중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병사들이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확장 현실 고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조만간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대중교통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게 될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더 나아가 인간형 로봇이 머지않아 인간의 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또 한 명, 인공지능의 최전선에 있는 인물 샘 알트만. 그는 최근 자신의 동생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새로운 개인용 AI 기기에 대한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중동에서의 데이터 센터 계약 체결 직후였는데 그는 조니 아이브의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65억 달러에 인수하며 마치 아이폰처럼 새로운 소비자 AI 기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태양계를 감싸는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미래까지 상상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스피어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이론적 개념에 불과하지만 알트만은 태양 에너지 수집과 저장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흐름은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빠른 회수를 중시하던 투자자들이 하드웨어에 대해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하드웨어는 개발 주기도 길고 실패 위험도 큽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수요일 우주선 테스트 중 로켓이 폭발하며 또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기,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겹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예언했던 마크 앤드리스는 2023년 테크노 낙관주의자 선언이라는 장문의 에세이를 발표하며 기술에 대한 회의주의에 맞섰습니다. 그는 기술을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선봉이라 표현했고 그의 투자회사 앤드리슨 호로비츠는 방위, 항공우주, 제조 분야의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아메리칸 다이너미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실제로 앤드리슨 호로비츠는 안드류, 오픈 AI,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대의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은 기술적 실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엑소아트입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공동 창업자인 한난 해피는 이미 9천만 달러를 조달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불안감이 과거보다 훨씬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시작도 안 했던 자금 유치 라운드에 투자자들이 몰렸다며 지금은 그야말로 AI 인프라 열풍 속의 하드웨어가 재조명받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기술은 단지 화면 속 소프트웨어가 아닌 우리 손에 잡히고 눈앞에서 움직이는 물리적 현실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 있는 기업가들이 앞장설 순간입니다. 상상력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 지금 우리는 진짜 미래를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